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중이 그대로인 사람,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덩치가 안 붙는 사람들 많으시죠? 먹고 자고 운동하면 된다는데 왜 나는 그대로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쉐이크 마셔도 안 찐다, 군대 갔다 와도 어차피 그대로다, 먹는 게 고문이고 식욕이 너무 없다, 운동을 하는데 배만 나왔다.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진짜로 벌크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몸을 만드는지 총 4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먹는다고 다 찌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무겁게 든다고 근육 붙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헬스 초보자뿐만 아니라 벌크업 정체기에 빠진 분들까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크업을 위해서 많이 먹기부터 시도하지만 단순히 먹는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체중이 잘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크업은 입에 넣는 양이 아니라 몸에 흡수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벌크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욕이 부족하거나 먹는 게 고문처럼 느껴지고 억지로 유동식 위주로 때우다 보면 소화장애,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 위장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칼로리를 늘리면 배만 나오고 체형은 그대로인 살크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낮거나 위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섭취한 칼로리의 흡수율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체중 증가는커녕 장 트러블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 NCBI 데이터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근육량 증가가 매우 더디며 단백질 흡수 효율도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벌크업이 안 되는 건 결국엔 적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배가 작은 거지 먹는 양이 부족한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반론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칼로리를 충분히 먹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몸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식욕이 없고 먹는 것이 고통스럽고 위장 자체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더 먹자는 조언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장 기능을 고려한 식단 구성, 소화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 즉 먹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식사는 3끼 일반식과 2끼 간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반드시 씹는 음식 위주로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 효소와 위산, 신분비 등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신체 기능 자체가 자극받아야 위장도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간식은 프로틴 쉐이크, 삶은 달걀, 단호박, 아몬드, 고칼로리 에너지바 등으로 구성한다면 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칼로리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절대 걸으면 안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몸이 에너지 저장보다는 절약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쉐이크를 먹을 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이건 매번 식사를 대신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만 긴급 보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쉐이크만 섭취할 경우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연동 운동이 둔화되어서 오히려 살이 더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늘릴 때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5분 식사 타이머 전략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빠른 음악을 틀어두고 5분 안에 식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칼로리를 기록하는 것인데요. 나는 많이 먹고 있다 라는 착각을 깨려면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나웃 앱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어플을 활용하면 먹는 음식의 총량을 매일 기록하기 편하고 내가 얼마나 섭취했는지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유지 칼로리 대비 200에서 300칼로리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주당 0.25에서 0.5% 체중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몸무게가 들면 근육량보다 체지방이 더 늘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주의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벌크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칼로리를 어플로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실제 섭취량과 체중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3끼 일반식과 2끼 간식 정도 나눠서 드시고요. 쉐이크는 도저히 안 넘어갈 때만 응급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자극이 충분하지 않거나 점진적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지금 들고 있는 무게와 반복수가 충분히 빡세지 않으면 몸은 그대로 머무르려고 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공식 가이드에 따르면 초보자의 근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훈련은 최대의 중량의 60에서 8%를 기준으로 6에서 12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당 2에서 3회의 근육 자극이 들어가야 단백질 합성과 근육 섬유 확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스웨덴 칼로리스카의 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점진적인 과부하를 적용한 그룹이 12주 후 근섬유 크기에서 36%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무게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 무리해서 고중량 들다가 어깨에 파열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타당한 이야기인데요. 자세가 무너지면 부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자세와 무게는 양립 가능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무게를 올리는 과정에서 무조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아니라 정확한 자세로 수행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리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정확한 자세로 죽을 만큼 빡세게가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현재 자신의 1RM 기준으로 60에서 8% 무게를 설정해서 6에서 12회 반복 가능한 중량으로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10회쯤에 실패 지점이 오는 무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운동이 너무 쉽게 끝나면 무게를 올려야 되고 반대로 자세가 무너지면 무게를 낮춰야 됩니다.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록이 필수적인데요. 운동일지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툴을 활용해서 각 세트마다 무게, 횟수, 쉬는 시간 등을 기록하고 매주 하나 이상은 반드시 향상되도록 설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틴이 있어야지만 근육은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운동은 복합 운동 3개에서 4개와 보조 운동 2개에서 3개로 구성합니다. 복합 운동에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풀업이 있고요. 보조 운동에는 바벨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레그 익스텐션 등이 포함됩니다. 운동 시간은 60에서 90분 이내로 제한하면서 세트 간 휴식은 고중량 운동의 경우 2에서 3분, 고립 운동은 1분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루틴은 4에서 6주마다 회전 구조로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순서를 바꾸거나 세트 수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볼륨 또는 템포를 변형시켜서 신체가 자극에 적응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육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몸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굳이 왜 더 커야 돼?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 3회 이상 훈련하면서 지난주보다 무게, 횟수, 세트 수 이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증가시키는 루틴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은 그 변화에 반응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분할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5분할 루틴으로 가슴, 등, 하체, 어깨, 팔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한 부위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운동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근신경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하루 한 부위씩 운동하면 자극 빈도가 너무 낮아서 몸이 자극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성장에서 자극 강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극 빈도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대 연구에서는 12주간 5분할 루틴과 무분할 루틴을 비교한 결과 무분할 그룹이 근육량 증가에서 약 2배 더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하체를 포함한 전신 자극은 상체 근육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분할 루틴이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무분할 루틴은 주 3회 반복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스쿼트, 플랫 벤치프레스, 풀업, 딥스, 바벨컬 이렇게 A 루틴을 진행하고요. 수요일에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숄더 프레스, 바벨로우,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이렇게 B 루틴을 진행합니다. 금요일에는 A 또는 B를 반복하는 방식이죠. 각 루틴은 복합 운동 4개와 보조 운동 2개 정도로 구성해서 운동 시간은 60에서 90분 이내, 세트 수는 3에서 4세트, 8에서 12회 반복이 기준입니다. 하체 운동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통해서 하체를 충분히 자극하면 상체 근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신 혈류량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깨는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뉘기 때문에 루틴마다 다른 부위를 교차 자극하는 방식으로 매 루틴에 한 가지씩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월요일에는 측면 레터럴 레이즈, 수요일에는 후면 페이스풀, 금요일에는 전면 프론트 레이즈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루틴은 최소 4주 이상 유지해주세요. 그 이후에는 루틴을 통째로 바꾸기보다는 운동 순서나 세트 수, 휴식 시간 같은 작은 요소들을 조정하면서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틴에 대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초보자가 벌크업을 할 때 전신 루틴의 반복 자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분할 루틴으로 근육의 학습 방식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근육은 운동 중에 찢어지지만 성장은 회복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매일 헬스장을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잃고 근육은 커지지 않은 채 계속 피로만 누적됩니다. 영국 런던대 운동생리학 연구에서는 주 3에서 4회 고강도 훈련을 하는 그룹이 매일 저강도 훈련을 하는 그룹보다 3개월 후 근육량 증가가 42% 많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휴식기 동안 성장 호르몬 분비와 근섬유 재생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하루 쉬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안 하면 다시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근육은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지보다 중요한 건 호르몬, 수면, 회복 루틴입니다. 근육이 자라는 건 여러분이 운동하는 시간보다 운동하지 않은 시간에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수면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뻔한 얘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최소 7시간, 이상적으로는
밤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빈도는 주 3에서 4회를 넘기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월수금 혹은 화목토 구조로 훈련하고요. 나머지 유래는 가벼운 걷기, 마사지, 폼롤러,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능동적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1시간 이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와 닭가슴살, 바나나와 쉐이크, 잡곡밥과 달걀 같은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합성과 글리코겐 회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운동은 주 3에서 4회, 고강도와 정확한 자극, 나머지 시간에는 소화, 수면, 회복, 스트레칭에 써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벌크업의 4단계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살이 안 찌지? 라고 고민하시는데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에 벌크업은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꾸준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회복의 균형 잡힌 생활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4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벌크업 여정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